2024년 파타야 여행자들을 위한 추천 호텔 12곳을 선정했습니다. 호텔 추천은 2023년 세계 여행자들과 한국 여행자들의 선택을 고려했고요.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그리고 호텔 예약 사이트의 리뷰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호텔을 이용하든지 간에 크게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파타야 추천 호텔 12개 외에 다른 호텔들이 역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추천 호텔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이곳 12개 호텔 외에도 파타야에는 멋진 호텔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좀 더 살펴본다면 괜찮은 호텔을 이 12개 호텔 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호텔은 아마리 파타야입니다. 아마리 파타야 리조트는 워터파크형 리조트죠. 수영장이 매우 좋습니다.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팀에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리조트입니다. 5성급이고요. 또한 파타야 해변과 가깝죠. 해안도로 하나를 두고 바다와 해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야 비치를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룸이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룸들이 오션뷰입니다. 물론 일부 룸들은 시티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룸 예약 시 뷰를 중시한다면 태츠클럽 홈페이지에 예약하는 룸의 뷰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션뷰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룸 이름에 오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설입니다. 수영장이 매우 좋고요. 피트니스 클럽, 키즈 클럽, 스파 시설 등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조식입니다. 아마리는 태국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조식이 잘 나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위치입니다. 아마리 파타야 리조트는 파타야 비치 북부 상업 중심 구역에 위치합니다. 인근에는 터미널 21 쇼핑몰이 있고요. 또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이 있죠. 빅시가 가깝습니다. 로터스 할인존도 멀지 않습니다. 또한 호텔 가까운 곳에는 파타야 코리아타운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한식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도 역시 추천하기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아마리 파타야 리조트는 단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일부 룸들이 시티뷰라는 거죠. 상당수 여행객들이 아마리 파타야는 모든 객실이 오션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룸, 특히 저층에 있는 룸들은 오션뷰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풀뷰나 가든뷰고요. 또한 일부 룸은 시티뷰입니다. 그래서 뷰를 중시한다면 예약 시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한다면 오션뷰일 경우는 룸 이름에 오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소개할 리조트는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입니다. 우주선을 테마로 하는 5성급 호텔이죠. 현재 파타야 지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호텔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과거의 한국 여행객들은 센트라 그랜드 미라지 리조트 아니면 아마리 파타야 호텔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지금은 아마리 파타야와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들은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 호텔이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 호텔을 선호합니다. 룸이 크고요. 또한 환상적이죠. 특히 자녀들에게 상상력을 어떤 과학적 사고를 심어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인 경우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 파타야 호텔을 많이 찾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룸이
최근에 지어서 모던하고요. 또한 조명이 환상적입니다. 모든 객실이 고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뷰가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설이죠. 수영장이 매우 좋습니다. 워터파크형 리조트고요. 기타 어린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들 추천하죠. 위치도 매우 좋습니다. 주변에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이 있고요. 환전소, 세탁소, 마사지샵들이 많죠. 일단 터미널 21 쇼핑몰이 가깝습니다.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도 가깝고요. 빅시 할인점도 가깝습니다. 또한 파타야 코리아타운 역시 가깝기 때문에 한식 즐기기에 좋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자연환경의 빈약입니다. 숲이나 정원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책로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 곳곳에 작은 규모나마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부족함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비치 접근성이죠. 비치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야 비치를 즐기려면 약 500m 떨어진 파타야 비치로 걸어가서 즐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안다즈 파타야입니다. 럭셔리 리조트죠. 안다즈 브랜드는 하얏트 계열에서 파크 하얏트 다음으로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고급 브랜드죠. 자, 안다즈 파타야는 파타야 비치 남쪽에 있지 않은 좀티엔 비치에 접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룸 환경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룸들이 대부분 크고요. 환경이 파타야 호텔 중에서 가장 낫다고 할 만큼 우수합니다. 리조트 전체가 숲속의 공원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자연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해변과 접하기 때문에 해변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모든 객실 룸들이 큽니다. 풀빌라도 있고요. 그래서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급 리조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설이죠. 수영장이 매우 좋습니다. 해변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변과 수영장 같이 즐길 수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이라든지 레스토랑, 스파 시설 등등이 잘 되어 있어서 휴양하기에 좋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조식입니다. 하얏트 계열에서 두 번째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조식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식을 중시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추천하기 좋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여행들이 자녀 동반한 가족 여행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신혼여행객들도 은근히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파타야에서 가장 핫한 리조트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단점은 위치입니다. 좀티엔 비치에 위치하고요. 주변에 상가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스토랑이라든지 마사지샵 등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쇼핑하려면은 파타야 중심인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까지 와야 하죠. 그래서 거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볼트 택시 등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요. 또 수영장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라서 휴양을 선호한다면 안다즈 파타야 리조트만한 리조트를 파타야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문이 나서 한국 여행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에 저렴한 마사지샵을 찾는다면 이웃하고 있는 4성급 리조트 내의 스파샵을 추천합니다. 마사지가 2시간에 8,900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리조트 내의 마사지 샵이니까 비교적 고급스럽죠. 네 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인터컨티넨탈 파타야입니다. 럭셔리 리조트죠.
자, 인터컨티넨탈 파타야는 인터컨 호텔 그룹에서 최상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나 룸, 시설, 조식, 서비스가 훌륭합니다. 자, 인터컨티넨탈 파타야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여행객들의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은 신혼여행객들 그리고 숲속의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가족 여행팀들이 많이 찾습니다. 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니까 특히 클럽 라운지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가급적이면 클럽 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럽 룸은 클럽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니까 클럽 라운지에서 머물면서 다양한 음료와 스낵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저녁에 칵테일 등을 즐기기 좋죠.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기엔 클럽 룸이 좋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자, 룸들이 대부분 큽니다. 그리고 숲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뷰가 좋죠. 두 번째 장점은 시설입니다. 수영장이 규모가 크고요. 수영장이 숲속의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수영 즐기기 매우 좋습니다. 기타 시설로 피트니스 클럽, 스파샵, 키즈 클럽, 그리고 클럽 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들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파타야 리조트는 레스토랑, 카페, 바 역시 충실하죠. 그래서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역시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파타야 리조트는 장점이 참으로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위치입니다. 파타야 비치 남쪽 언덕, 우리가 흔히 프라탐락 힐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라탐락 언덕 정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상가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단점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인터컨티넨탈 파타야 리조트에서 숙박하면서 마사지 샵 또는 로컬 레스토랑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좀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좀 한참 걸어 내려가야 되죠. 고개 하나를 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점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볼트 택시 등을 이용해서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나 파타야 깡이라고 불려지는 센트럴 파타야로 가서 로컬 레스토랑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해변 접근성입니다. 인터컨티넨탈 파타야 리조트 사진을 보면 해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 해변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해변입니다. 숙박객들을 위해서요. 호텔에서는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언덕길을 평평하게 정지 작업을 한 후에 고온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해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해변은 아닙니다. 해변같이 보이는 인공 해변이고요. 호텔에서 숙박객들을 위해서 바다와 해변을 즐기라고 만든 일종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호텔 해변을 이용해서 바다로 가서 수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단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센트럴 그랜드 미라지 리조트입니다. 워터파크 리조트죠. 센트럴 그랜드 미라지 리조트는 과거 10년 동안 한국 여행객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실상 파타야 리조트 중에서 왕이었죠.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은 센트럴 그랜드 미라지 리조트 예약하기 위해서 보통 3, 4개월 전, 빠르면 6개월 전에 예약하기도 했던 센트럴 그랜드 미라지 리조트입니다. 성수기 여름방학 기간에는 최소 5개월 전에 예약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리조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훌륭한 리조트들이 파타야에 많이 들어섰죠. 대표적인 리조트가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 파타야가 있고요. 또 그랑데 센터포인트 터미널 21 호텔이 있습니다.
파타야는 지금 그랑데 센터포인트 호텔들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3개의 리조트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센타 그랜드 미라지, 아마리 파타야, 그리고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 이 3개가 경쟁하는데요. 현재의 승자는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룸 시설에 있어서 아마리 파타야나 센타 그랜드 미라지보다 여러모로 낫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리 파타야는 위치가 좋고 또 자연환경도 좋고 워터파크형 리조트이기 때문에 그랑데 센터포인트 스페이스와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센타 그랜드 미라지 리조트는 리노베이션 시기를 약간 놓쳐서요. 룸이 좀 낡았다 해서 최근에는 한국 여행들이 과거 대비 많지 않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룸이 약간 낡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리노베이션을 해서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전 객실이 오션뷰입니다. 뷰가 매우 좋죠. 그리고 패밀리 룸인 경우는 더블베드 2개가 들어가서 어린 자녀 동반 시 숙박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설입니다. 워터파크형 리조트이기 때문에 수영장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워터 슬라이드가 있고요. 또 점핑 존도 있고 또 유스풀도 있죠. 기타 물놀이 기구가 많기 때문에 유아, 어린이, 청소년 모두 좋아합니다. 성인들도 좋아하죠. 자, 세 번째 장점은 해변입니다. 센타 그랜드 미라지 리조트는 바로 앞에 해변이 있습니다. 나클로아 비치라고 하죠. 해변과 접하기 때문에 해변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그의 장점으로는 조식이 있습니다. 센타 그랜드 미라지 리조트는 조식이 잘 나오죠. 그리고 클럽 라운지가 2곳이 있는데 역시 클럽 라운지에 다양한 음료와 식사, 먹거리가 많아서요. 클럽 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위치입니다. 위치가 나클로아 비치다 보니까 중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까지는 대략 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파타야 북부 터미널 21 쇼핑몰까지는 대략 2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호텔 입구 바로 앞에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또한 데일리 탑스 슈퍼마켓도 있고요. 또한 런드리 샵이 있죠. 그래서 은근히 편리하기도 합니다. 과일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은 앞에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고요. 데일리 탑스 슈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략 한 600m 정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상가 구역이 나옵니다. 그쪽에는 뭐 과일 가게도 있고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샵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그랑데 센터포인트 파타야입니다. 자, 쇼핑하기에 좋은 워터파크형 리조트죠. 자, 이 호텔은 지하에서 5층까지는 터미널 21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식사와 음료, 그랑데 센터포인트 파타야 호텔 바로 왼쪽에는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곳은 쇼핑몰이자 식당가입니다. 그리고 빅시 할인점이 있죠. 또한 길 건너에는 파타야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이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이름난 한식당이 여러 곳이 있고요. 중국집도 있고 치킨점도 있고 또 뷔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그랑데 센터포인트 파타야 호텔이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호텔 길 건너편에는 마사지샵이 다수 있고요. 환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 마사지 즐기기에 좋습니다. 헬스랜드 파타야 점도 위로 쭉 올라가면 있는데요. 대략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룸이 크고요.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모던하죠. 센터포인트 계열의 호텔들은 대부분 레지던스형 호텔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의 룸들은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요리 즐길 수 있죠. 세 번째 장점은 쇼핑입니다. 그랑데 센터 포인트 파타야 호텔은 터미널 21 쇼핑몰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바로 쇼핑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시설로서 수영장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랑데 센터 포인트 터미널 21 이 호텔은 워터파크형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워터파크형 리조트 때문에 어린 자녀를 동반시에는 천국 같은 환경입니다. 기타 키즈클럽, 피트니스클럽, 스파, 샵 등 다양한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자연환경이 빈약하다는 것이죠. 자, 이곳은 사실상 휴양지에 잘 조성된 호텔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워터파크 수영장 곳곳에 정원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연환경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해변에서 멀다는 것입니다. 해변 접근성의 빈약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파타야 해변을 즐기려면 대략 500m 떨어진 파타야 비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변을 즐기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르네상스 파타야 리조트입니다. 해변 리조트죠. 르네상스 파타야 리조트는 메리엇 계열의 5성급 리조트죠. 가족 여행팀들에게 추천하는 멋진 리조트입니다. 르네상스 파타야 리조트는 파타야 비치 남쪽에 있지 않은 좀티엔 비치에 접합니다. 해변 리조트고요. 바다와 해변을 즐기고 싶어하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하는 리조트입니다. 파타야 정통한 여행객들은 잘 알다시피 파타야 비치는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파타야 비치 주변에 위치한 상가, 식당, 호텔에서 나오는 호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타야 비치에서는 수영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파타야 리조트가 위치한 좀티엔 비치 이 지역은 남쪽에 위치한데요. 모래가 깨끗하고 물도 맑아서 수영하기에 좋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룸이 크고요. 고급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객실이 오션뷰입니다. 일부 룸들은 측면 오션뷰고요. 그래서 뷰를 중시하는 여행객들에게 좋습니다. 룸이 아주 화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설이죠. 르네상스 호텔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시설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키즈 클럽, 스파샵, 기타, 레스토랑, 카페, 바 등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수영장도 잘 되어 있어서 휴양하기엔 그만인 호텔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해변입니다. 좀티엔 비치에 접하고요. 주변이 깨끗합니다. 물이 맑죠? 그래서 파타야 비치와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그래서 해변, 바다를 중시하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하기에 좋습니다. 그 외에 조식, 서비스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조식을 또 중시하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하는 호텔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주변 상권이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마땅히 이용할 만한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미니마트나 약국 등이 보이긴 한데 상가를 중시한다면은 르네상스 파타야 리조트는 추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숙박할 때는 체크인하기 전에 세븐일레븐이나 할인점에 들려서 과일이나 과자, 컵라면 등을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숙박하면서 쇼핑, 마사지를 즐기고 싶다면은 볼트 택시를 이용해서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쇼핑몰이나 파타야 가운으로 가서
마사지, 로컬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케이프 다라 파타야 리조트입니다. 멋진 전망이 일품인 호텔이죠. 고급 리조트입니다. 건물 외관이 수려해서 건물 외관만 보고 케이프 다라 파타야 리조트를 숙박하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자, 케이프 다라 파타야는 케이프 그룹을 대표하는 5성급 리조트입니다. 자, 케이프 브랜드는 방콕, 파타야, 푸켓 곳곳에 위치한데요. 어느 호텔을 가든지 케이프 호텔의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프 호텔은 실속 있는 실용적인 호텔로 태국 호텔에게선 유명합니다. 케이프 다라 파타야도 상당히 실용적이죠. 룸이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고요. 아주 편리합니다. 자, 케이프 다라 파타야 리조트는 파타야 비치 북쪽 나클로아 비치에 접합니다. 그래서 해변 리조트입니다. 케이프 다라 파타야 리조트는 파타야 비치 북쪽 나클로아 비치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바로 옆이 두시단이 파타야죠. 그래서 호텔 입구에서 대략 500m 정도 걸어 나오면은 터미널 21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0m 지점에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 빅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파타야 코리아타운이 위치해서 한식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룸이 모던합니다. 그리고 화사하죠.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뷰가 환상입니다. 모든 객실이 오션뷰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설입니다. 수영장이 두 곳이 있는데요. 로비 옆에 메인 수영장이 있고요. 해변가에 또 오션뷰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션뷰 수영장은 바로 옆에 풀사이드 바가 있고요. 또한 앞에 해변이 있어서 수영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의 로비에 가면은 베이커리 샵이 있는데 이 베이커리 샵이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6시 이후에 가면은 50% 할인해 주죠. 그래서 저녁에 가서 케이크라든지 빵을 사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 외에 피트니스 클럽, 레스토랑 시설 역시 좋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해변입니다. 파타야 비치 호텔 중에서 해변과 접하고 있는 리조트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프 다라 파타야는 해변과 접하기 때문에 해변 즐기기 좋은데요. 이 케이프 다라 파타야 호텔 앞에 해변은 은근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 바다를 중시하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하기 좋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케이프 다라 파타야 리조트는 단점 찾기 쉽지 않은 아주 매력적인 호텔인데요. 하지만 굳이 단점을 말한다면 위치가 있습니다. 케이프 다라 파타야 리조트는 조용한 주택가 안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유흥업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분한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케이프 다라 파타야 리조트에서 주변에 편의점이나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샵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약 500m 정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걸어 나가면 터미널 21 쇼핑몰 주변 상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500m 내지 600m 지점에 터미널 21 쇼핑몰이 있고요. 700m 지점에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 그리고 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파타야 코리아타운이 있죠. 또한 헬스랜드 마사지 샵도 멀지 않습니다. 대략 한 1k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송태우를 타고서 헬스랜드 마사지 샵으로 가서 마사지를 즐기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하드락 파타야입니다. 워터파크형 리조트고요. 파타야 비치 중앙에 위치합니다.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파타야 깡이라 불리는 센트럴 파타야 가기 좋고요. 또한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도 멀지 않습니다.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보이죠? 또한 파타야 비치 북쪽에 위치한 터미널 21 쇼핑몰이나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 이용하기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핑, 식사, 마사지하기에 매우 좋은 호텔입니다. 자, 하드락 파타야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죠. 하드락이라는 음악 장르를 테마로 하는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하드락 카페가 리조트
옆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습니다. 자, 하드락 파타야라고 하니까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드락 파타야 리조트 수영장 가보면 대부분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중시하고 위치를 중시하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하기 좋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시설입니다. 수영장이 매우 좋죠. 수영장에는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시설도 되어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게임룸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수 있어서 어린 자녀,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팀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기타 레스토랑, 카페, 스파샵, 피트니스 클럽 등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키즈 클럽도 잘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위치입니다. 파타야 중앙이죠. 그래서 해변 즐기기 좋고요. 해변으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안가 도로 하나만 건너면 파타야 비치입니다. 또한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여러 개의 쇼핑몰이 있죠. 대표적인 게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이 있고요. 로얄 가든 플라자가 있고 마이키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이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유흥을 즐기고자 한다면은 파타야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워킹 스트릿이 나오죠. 걷는 거 싫어하면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인 썽터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하드락 파타야는 룸도 좋습니다. 룸이 화사하고 고급스러웠죠. 근데 조금 추천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은 바닥이 카페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장점으로는 룸을 뺐습니다. 바닥이 카페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층 침대가 있는 패밀리룸 등은 가족 여행팀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자, 단점은 첫 번째로 조식입니다. 자, 하드락 파타야 리조트 방문객들은 조식은 5성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드락 파타야 리조트는 호텔비가 다른 5성급 대비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면 조식 괜찮습니다. 하지만 호텔비를 적게 내놓고 화려한 조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죠. 그래서 조식이 조금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단점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호텔비 고려하면 룸, 시설,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10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썸머셋 파타야입니다. 자, 파타야 중앙에 위치하고요. 레지던스형 호텔로 유명하죠. 자, 이곳은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후문 두 번째 도로라고 하죠. 파타야 사이 썽이라고 불리는 도로변에 위치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신규 호텔이고요. 룸 시설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곳은 레지던스형 호텔이지만은 루프탑 바, 루프탑 수영장 가면은 나름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팀을 위한 작은 워터파크형 수영장도 있습니다. 루프탑 바나 루프탑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파타야 바다 뷰, 해변 뷰는 힐튼 호텔 파타야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환상적입니다. 자, 썸머셋 파타야는 레지던스형 호텔이기 때문에 기본 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룸에 요리가 가능한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의 룸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기본 룸을 제외하면 주방을 갖추고 있어서 요리가 가능합니다. 룸들이 세련되었습니다. 고급스럽죠? 파타야 5성급 호텔들과 비교해서도 룸 환경은 탑 3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발코니도 잘 되어 있어서 바깥바람 쐬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 위치입니다.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 바로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쇼핑몰을 이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음료, 디저트 쇼핑하기 매우 좋죠. 또 호텔 주변에는 마사지 샵이 10여 곳이 있어서 마사지 즐기기 좋고요. 로컬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컬 레스토랑 이용하기 좋고요. 뭐 약국, 뭐 세탁 서비스, 뭐 기타 편의점 등등이 많아서요. 호텔 생활하기에는 뭐 거의 천국과 다를 바 없는 환경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해변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파타야 두 번째 도로 사이성에 접하기 때문에요. 파타야 해변까지는 대략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을 통과해서 파타야 해변으로 나갈 수 있죠. 그의 단점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호텔비를 고려하면 썸머셋 파타야는 가성비가 높은 멋진 호텔입니다. 특히 뷰를 중시하시는 분들, 파타야 멋진 바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썸머셋 파타야 가십시오. 옥상, 루프탑에 위치한 멋진 바, 그리고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파타야 바다 뷰는 환상입니다. 11번째 소개할 리조트는 오존올스 파타야입니다. 워터파크형 리조트죠. 자, 오존올스 파타야 리조트는 태국이 자랑하는 아마리 호텔과 같은 계열입니다. 자, 아마리는 5성급으로 분류하고요. 오조 호텔은 4성급으로 분류합니다. 두 리조트는 오닉스 호텔 그룹에 속합니다. 최근에 보면 아마리 그리고 오조 호텔들이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오조 호텔은 파타야, 푸켓, 꼬사모이 등 휴양지 곳곳에 위치합니다. 자, 오존올스 파타야 리조트는 아마리 파타야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자, 이 호텔 또 바로 옆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죠.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주변에 터미널 21 쇼핑몰이 있고요.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이 있고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시가 있죠. 또한 위로 쭉 올라가면 한 500-600m 지점에 로터스 노스 파타야가 있고요. 또 헬스랜드 마사지 샵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최상입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시설입니다. 4성급이라고는 하지만 웬만한 5성급 호텔을 능가합니다. 수영장 시설이 특히 좋고요. 레스토랑, 바 등의 시설도 매우 좋습니다. 키즈클럽도 좋고요. 두 번째 장점은 위치입니다. 주변에 대형 쇼핑몰들이 있죠. 터미널 21 백화점이 있고요.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이 있고 또 빅시 할인점이 있고요. 그리고 500-600m 지점에 로터스 노스 파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km 지점에는 헬스랜드 마사지 샵이 있죠. 물론 호텔 바로 옆에 입구 바로 옆에는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다양한 로컬 레스토랑이 있고요. 약국, 바, 환전소 등이 있어서요. 호텔 생활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룸도 좋습니다. 단 룸이 조금 작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룸입니다. 룸은 고급스럽고요. 디자인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수려하죠. 근데 방이 조금 작습니다. 오조 호텔은 태국 어느 지역을 가든지 룸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점은 비치 접근성이죠. 자, 아마리 파타야 바로 옆에 있는 아마리 파타야는 해변 가깝습니다. 해안가 도로 하나만 건너가면 되니까요. 근데 오존올스 파타야는 대략 입구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단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존올스 파타야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나 또 명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정, 추석 기간에는 풀부킹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려면 미리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소개할 리조트는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입니다. 자, 이 호텔은 간단히 말하면 가성비 좋은 리조트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요.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3개의 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변가 쪽으로 지어진 윙, 요게 제일 먼저 지은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두 번째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사이성, 두 번째 도로변가에 위치한 건물이 나중에 지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지은 이 윙은 룸 환경이 매우 좋아서 일부 여행객들은 5성급 호텔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호텔비 부담을 느끼는 가족 여행팀들, 뭐 커플 여행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호텔입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룸입니다. 룸이 크고요, 모던합니다. 룸 환경은 5성급 호텔들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룸에 가치를 두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발코니도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위치입니다. 이 호텔은 부지가 매우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은 윙이 있는 곳은 파타야 비치 해안가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요. 맨 나중에 지은 세 번째 윙은 파타야 두 번째 도로인 사이성에 접합니다. 자, 이 호텔은 사실상 파타야 중앙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쇼핑몰,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샵, 환전소 등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파타야 해변 즐기기에 매우 좋고요. 해안가 도로 쪽으로 난 입구로 나가면 송테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송테오를 타고서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이나 로얄 가든 플라자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워킹 스트리트, 그리고 최근 핫플레이스 떠오르고 있는 소이 부아카오, 파타야 깡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타야 두 번째 도로인 사이송 입구 쪽으로 나가면은 파타야 비치 북쪽 상권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터미널 21 쇼핑몰 이용하기 좋고요. 센트럴 마리나 빅시 이용하기 좋습니다. 로터스 이용하기 좋고요. 한식당이 몰려있는 파타야 코리아타운 역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단점은 호텔비를 고려하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자연 환경이 좀 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숲이라든지 정원이 발달된 리조트는 아닙니다. 물론 곳곳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 주변에는 정원이 있죠. 수영장 주변에 나무가 있고 정원이 있어서 자연환경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책로라든지 숲속 환경을 찾는다면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은 추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12개의 파타야 추천 호텔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12개의 추천 호텔 외에 파타야는 멋진 리조트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리조트가 홀리데이 인 파타야죠. 두 번째 아바니 파타야도 있습니다. 세 번째 힐튼 파타야도 있고요. 네 번째 베란다 파타야, 다섯 번째 코트야드 바이 메리엇 노스 파타야, 또 여섯 번째로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투시타니 파타야 있고요. 또 일곱 번째로 풀만지 파타야, 여덟 번째로 시암베이쇼 등등의 멋진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들 리조트들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또는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는 12개의 호텔 범주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선정 시에는 여러 개의 조건을 따져보시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호텔을 선정해서 아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호텔 생활을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 12개의 리조트 어디서 예약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자, 태그 호텔 예약 전문 여행사로 널리 알려진 태초클럽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예약 사이트들 그리고
태국 호텔 전문 여행사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테츠클럽 여행사 요금은 매력적입니다. 또한 테츠클럽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호텔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지시, 기타 문의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테츠클럽 여행사는 12개의 추천 호텔 외에 파타야 호텔 대부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타야 외에 방콕, 푸켓, 후아인, 치앙마이, 끄라비, 카오락, 피피 등 꼬사무이 호텔까지 한국 여행객들은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테츠클럽을 통해서 호텔 예약이 가능합니다. 호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